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진묵의 지식TV의 고진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11강 24절기와 철부지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4절기. 우리 사회는 또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중시한 국가들이 꽤 많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언제 씨를 뿌리고 또 언제 김을 매며 또 언제 가을고지 추수를 하느냐, 이런 어떤 1년 중에 어떤 때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될 때냐, 그거를 24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1년을 양력으로 따져서 1년이 12개월 아닙니까? 그럼 12개월을 반씩 잘라서 한 달에 2번씩 절기가 들어가게끔 배열을 하면 24번 24절기가 완성이 되겠죠. 이것은 원래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원래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전하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뭐 믿는다, 또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래도 안 믿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관용적으로.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 거예요. 자전을 함으로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전해서 공전을 함으로써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현상을, 그런 길을, 태양이 도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황도라 그래요. 황도. 천문학적 용어로 황도.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게 원래의 맞는 이치가 되겠죠. 어쨌든 24절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보면 24개니까 봄에 해당되는 계절이, 자,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경치, 그 다음이 춘분, 청명고구죠. 춘분, 청명, 고구. 이게 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그 다음이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상강, 그 다음에 입동, 소설, 대설, 그 다음에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6가지
6개씩 사계절. 이게 이제 봄에 해당되는, 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여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가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해요. 왜 그러냐면, 북위 45도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요, 서울의 위도가 37.5도입니다. 그래서 38도선은 서울보다 위쪽에 있고요. 37도선은 서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운데, 그러니까 적도와 극지방을 뺀 이 중위도 지방에 속한 나라들한테는 전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맨 처음에 다 보면 이게 입으로 시작해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잖아요. 이때 입동은 입은 설립이에요. 설립. 들립이 아니라 선다. 이거 설립. 봄이 선다. 여름이 선다. 가을이 선다. 겨울이 선다. 이때에 선다는 시작한다라는 들립자와 뜻이 같겠죠. 그러나 한자어로는 설립자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으로 끝나는 거 있어요. 분. 춘분과 추분이에요. 분은 얘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을 말합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을 때 춘분과 추분으로 나눠져요. 춘분, 추분. 예. 양력으로 3월 22일, 얘는 9월 22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는 뭐냐?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계절이고요. 동지는 그 반대야. 동지는 1년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계절입니다. 가장 긴 날이야. 그래서 이 동지 날에는 뭘 하냐? 팥죽을 써서 액땜을 하고, 그래서 팥죽을 써서 먹는다는 거예요. 네, 동지.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여기는 작을 소자, 눈설자. 이게 작은 눈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설. 이건 큰 눈. 그러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설 되면. 소설, 대설. 이게 소설, 작을 소자에 눈설자. 소설. 이건 대설. 이러는데. 작은 눈, 큰 눈. 뭐, 대충 알겠죠? 그 다음에 소한, 대한. 이건 소한은 작을 소자, 출활한 자인데, 이건 큰 대자, 출한 자. 근데 말입니다. 이건 달라요. 소한이 대한보다 더 추워. 요때는 눈은 요게 적게 내리고 요 계절에 많이 내리는데, 소한 대한은 다른 게 뭐냐면, 소한 때가 가장 추워. 1년에 가장 추운 게 소한이고, 소한 추위가 지나고 나면 보름 있다가 대한이 와요. 대한. 그래서 웃기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 대한이 소한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옛말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이가 소한네 집에 왔는데 자기보다 더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다. 그런 이 옛날 우스갯소리를 할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셔요. 지금도 대한이 소한네 왔다가 얼어 죽었대. 그러니까 소한이 춥다. 소한 추위가 가장 춥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자가 또 나와요. 여기. 소서, 대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적은 소자고, 서자는 더울 소자.
소서대서 이렇게 돼요. 소서대서. 아, 이거 글자 그대로 이거는 작은 더위, 이건 큰 더위다. 그러니까 대서가 가장 더운 그때를 의미하는 얘기가 되고, 소자가 여기도 또 있죠. 소만. 뭐 작을 소자에 만자는 찰만자입니다. 이게 만족하다 할 때의 만자. 소만. 그다음에 이거 망종은 씨앗을 말해요. 씨앗. 종자. 종자망자 종자종. 그러니까 씨앗 뿌리는 날이 망종이에요. 씨앗 뿌리는 그 시기를 망종이라고 그러고, 소만. 그 다음에 진짜 재미있는 말이 여기 나와요. 경칩. 이게 한자어로 경칩을 써보면 무진장 재밌어요. 한자어로 알면 진짜 재밌어요. 경자가 놀랄 경자입니다. 놀랄 경자. 경자가 이게 존경한다 할 때의 경자인데, 그 밑에 뭘 놀라는 거야 얘가. 말맞자군요. 밑에 말맞자. 요 밑에 말맞자. 말맞자가 들어가면 이게 놀랄 경자고요. 집자는 이렇게 쓰나요? 벌레 충자군요. 그래서 이 집자는 이제 개구리를 뜻해요. 개구리 집자야. 이건 뭐냐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경칩은 그만큼 땅이 따뜻해졌다 이게. 땅이 풀려가지고 우수가 되면 이제 땅이 풀리기 시작해요. 땅이 풀리기 시작해서 경칩 때 되면 땅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땅 밑에 있던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다가 어유 늦잠 잤네 그러고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는 그런 계절이다. 그래. 경칩.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청명절이라고 해서 명절로도 치거든요. 청명, 청명, 단오절, 청명절 같은 얘기인데, 푸를 청자, 맑을 청자죠. 맑을 청자에 밝을 명자는 청명. 고구는 곡식할 때 곡자에다가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뿌리기 좋을 만큼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서요. 입추 다음에 가을이 온 다음에 처서예요. 이게 서자가 더울 서자거든요. 여기 소서 대서 할 때의 서자 우리가 처분한다 이거야. 처분한다. 처분. 뭘 처분해? 더위를 처분한다. 그 다음에 백로, 이게 흰백자에다 이슬로자예요. 흰 이슬이 내린다. 그 다음에 이건 할로죠. 할로, 차란 이슬로. 찬 이슬이 내린다. 이거 찬 이슬이 내리는 계절이고, 상강, 이것도 한자어가 참 재밌습니다. 설이상자입니다. 추상같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설이상자, 비우변의 밑에 이제 서로상자 쓰면 설이상자가 되고, 강자는 내린다, 내린다. 내릴 강자. 된설이가 내린다. 설이가 내린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상강이 지나면 이제 바로 겨울 아니에요. 입동.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같이 갑시다. 자, 입춘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그 다음에 입하소만 망종, 하지소서 대서, 그 다음에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그 다음에 소설 대설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봄이 온다. 춘 하 여름 한자, 가을 추자, 가을 추자, 겨울 동자. 봄이 온다,
여름이 온다, 가을이 온다,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다 입자로 시작.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 우수, 비우자, 물수자. 이건 쉬웠죠?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네, 우수. 그러니까 더 이상 겨울이 아닌 거죠. 겨울이 끝난 거죠. 우수가 되면. 우수. 우수 경칩이 지났는데도 아직 춥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춘분, 청명호우. 이때 선생님이 말했죠. 낮과 밤의 길이로 따진다고 춘분과 추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고 춘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낮이 길어지고 추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계절이더라 그런 얘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24절기를 다 줄줄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약간의 달력의 도움을 좀 받죠. 이렇게 달력을 보면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이렇게 뭐 입동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농경사회라 그러잖아. 농경사회에서는 이 24절기를 다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다 알아야 언제 씨를 뿌릴 건지, 언제 씨를 뿌린다. 이 망종이 씨 뿌린다 그랬죠? 종자망, 종자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씨를 뿌릴 것인지, 언제 모내기를 할 것인지, 이 모내기 하는 날이거든요, 망종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파생된 24절기는 농부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이죠. 그렇죠? 농부한테는 상식이에요. 근데 농부가 만약에 24절기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상식 아닙니까? 예? 상식의 반대말이 몰상식이라고 그랬지. 상식이 없다. 그죠? 비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입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거야. 24절기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주된 게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래갖고 농사 짓는 사람은 천하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농부들을 한테 이렇게 천대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을 모르고 24절기가 돌아가는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철을 모르는 사람, 철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불러요. 철을 모른다.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하고, 지금의 철부지는 뭐예요? 지금의 철부지라고 그러면 꼬맹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을 철부지라고 그러잖아요. 철부지. 아무것도 잘 뭐 이게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저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그러면 주는 줄 아는 어린 꼬마 애기들, 이런 애기들을 그냥, 에휴, 철부지 애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나,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장 속에 나오보면, 이게 철부지라는 것은 원래 뜻은 24절기를 모르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인데, 지금 현대에서 농경사회, 아무리 농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농사는 극히 일부만 짓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도회지 생활을 하니까 이 24절기가 다 돌아가는 것을 잘 알 리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한 번 정도는 계절의 그 변화 한 번 정도 봐서 24절기가 대충 무슨 뜻이고 어떤 근거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한결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독일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수학자죠. 이 사람은 수학을 잘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케플러라는 사람이 케플러의 법칙을 3가지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번째가 주기의 법칙,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또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또 첫 번째가 이제 원궤도 궤도 법칙, 이제 이렇게 해서 3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케플러가 발표한 이론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 유명한 뉴턴의 프린키피아, 다시 말하면 자연 철학에 대한 뭐 이해, 뭐 이래 가지고 수학적 이해, 이런 책을 명절을 줬죠. 그러니까 케플러의 도움을 받고 나서 뉴턴이 그런 명절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케플러 법칙에 따르면 궤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운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2번째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 똑같은 시간에 휩쓰는 면적은 동일 기간대에 휩쓰는 면적의 크기는 같다. 그다음에 3번째, 장반경의 주기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뭐 그건 내가 케플러 법칙만 별도로 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것과 견줘서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뭐 그게 태양이 어떻게 돌고 뭐 지구가 어떻게 돌고 하는 거를 떠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들도. 이제 명절로 치는 뭐 이런 청명절 같은 이런 건 동지 명절로 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24절기를 한 번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진정으로 철부지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철부지는 아니고요. 한 번 정도 참조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